김건희 씨 구속 기간이 연장이 됐습니다. 열흘 연장이 돼가지고 31일까지로 연장이 된 상황에서 오늘 심평 변호사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어요. 얼마 전에 김건희 씨를 이제 면회하고 왔는데 본인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라고 이제 페이스북에 썼는데 그게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 김건희 씨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선생님 제가 죽어버려야 남편에게 살 길이 열리지 않을까요? 이런 얘기를 했다. 그리고 한동훈이 어쩌면 그럴 수가 있냐. 그렇게 배신하지 않았으면 그의 앞길에는 무한한 영광이 기다리고 있었을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전했습니다. 자, 이 얘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신평 변호사가 좀 이상한 사람이죠. 이런 걸 공개하면 네. 어떻게 해요? 본인들끼리 할 수 있는 얘기라고 이해는 돼요, 인간적으로. 네. 그리고 이제 이 김건희 여사도 사람인데 뭐 이런 생각할 수 있죠. 네. 이걸 그대로 공개하면 어떻게 해요? 이게 무슨 도움이 되죠? 누구한테 도움이 되죠? 이렇게 하면 우리 국민이 김건희 여사 참 불쌍하다 이렇게 생각해 줄 사람이 얼마나 돼요? 네. 없는 겁니다. 전 이건 신평 변호사 이거 추태라고 생각합니다. 주태다. 네. 앞부분에 뭐 내가 죽으면 뭐 말씀대로 진짜 억지로 인간적으로 이해하자면 그 정서가 어떤 건지는 알겠습니다. 네. 아예 막다른 이제 궁지에 몰렸다라는 걸 토로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뒷부분에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그 배신의 이야기는 네. 어떤 지점을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걸까? 계엄을 해제시킨 부분에 있어서의 배신을 의미하는 거라면 네. 지금 나라 이렇게 된 모든 부분에 대해서 단 한 점도 본인의 반성과 사죄의 뜻이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게 말입니다. 얼척이 없는 거죠. 어떻게 거기서 그런 이야기를 물론 뭐 아까 말씀 그냥 유유상종이라고 있는 사람끼리 못할 이야기가 없다라고 했는데 그게 공개가 돼가지고 또 뭐 난처한 입장에 본인이 처했다고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근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게 드러난 것이기 때문에 국민적인 감성 더 자극하는 것들이어서 상당히 불리하게 작동하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진짜 마치 얘기를 들어보면 본인 잘못은 하나도 없고 네. 한동훈이 배신해서 이렇게 된 거다. 이렇게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한동훈이 배신하지 않아서 원래 하는 대로 했으면 지금 생사가 달라졌을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네. 냉정하게. 어떻게 그런 이야기를 아무리 감정적으로 그렇다 하더라도 실제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 안에 있으면서 계속 저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 네. 뭐 구속 기간이 좀 늘어났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나오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난번에 특검에 출두할 때 아무것도 아닌 사람 네. 이게 완전히 100% 순도 100% 거짓말이었다는 게 드러나는 거죠. 네. 이게 사실 계엄 뭐 특검 이런 거보다 그 전에 그 마리 앙투아네트라고 네. 이제 한동훈 대표하고 가까운 정치인이 네, 한 것 김경률 회계사. 때문에 윤석열 이제 한동훈 뭐 갈등이 시작된 거 아닙니까? 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나를 어디 함부로 막 마리 앙투아네트 이런 데다 비유해서 마리 앙투아네트가 나중에 단두대에서 목이 잘리죠. 네. 그래서 아마 좀 마음이 상했을 텐데 이제 전혀 반성이 없는 거예요. 뭐 역사 의식도 없고 이게 지금 무슨 망발인지 모르겠고 또 이걸 공개하는 심평 변호사는 무슨 생각에서 지금 이러고 도와주려고 하는 건 아닌 것 같은데요. 지금 보니까. 고도로 오히려 고도의 좀 안티? 욕을 먹히려고 네. 이런 거 아닌가 싶은데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김건희 씨 관련해서는 굉장히 새로운 뉴스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또 최근에 이제 MBC가 어제 단독 보도한 걸 내용을 보면, 그러니까 최측근, 그러니까 김승희 전 대통령실 비서관의 자녀의 학폭 사건이 있었고, 그 당시에 이제 김승희 전 비서관 이것 때문에 그만뒀죠. 그런데 여기서 어제 뉴스에서 새롭게 나온 건 김건희 씨가 그 당시에 교육부 차관에게 직접 전화를 했다. 뭐 무슨 내용으로 통화를 했는지까지는 안 나왔지만, 그러고 나서 그 가해 학생이 사실은 굉장히 뭐 전학 간 것도 아니고 그냥 출석 정지 10일 처분 정도로 이제 솜방망이 처분을 받았다. 그리고 나중에 그 차관은 대통령실로 자리를 옮겼다. 이게 이제 기사 내용의 핵심인데 만약에 실제로 김건희 씨가 교육부 차관에게 압력을 넣어서 솜방망이 처분을 하게 만들었다. 이러면은 이거는 좀 심각한 거 아닌가요? 그리고 수사 대상이죠. 형사처벌 받아야 되고요. 네. 어떤 공사의 구분이 없는 좀 개념이 없다. 이거 우리가 진작 알고 있었지만 이런 부분까지도 그렇다는 물론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 그런데 진상이 규명이 결국은 될 텐데 이걸 가지고 실제로 뭐 그 대통령 부인으로서 영향력을 행사해서 이렇게 했다. 그러면 영향력을 이렇게 행사한 사람이나 네. 그걸 받아서 집행한 공무원들이나 철저하게 처벌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좀 이런 표현을 써도 되나 모르겠는데 좀 이렇게 이 간이 매우 심하게 부어 있는 상태에서 네. 그 자리에 있었던 것 같아요. 도저히 납득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뭐든지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은 개인적으로 다른 문제가 아니고 자식들에 관련된 문제, 학폭 이 문제는 이게 사실 용서할 수 없는 부분들이거든요. 이게. 네. 그걸 이렇게 자기 주위의 사람들의 그걸 지키기 위해서 최근에 그러지 않습니까? 저는 사실 반려동물을 안 키우기 때문에 혹시 이 말이 또 반려동물을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실수가 될지 모르겠지만 키우는 개, 고양이들을 위해서 수영장 만든다고 네. 그걸 유지시킨다고 몇천 톤의 물을 쓰고 하던 사람이 네. 다른 사람 자식 문제를 자기 측근 지인 사람들의 그걸 무마하기 위해서 이 평생 못 벗어나는 거거든요. 네. 학폭 당했던 상처에 대해서는. 딱 보면 참 이기적이고 자신 혹은 자신의 약간 연장선에 있는 주위 사람 이외 사람들은 역시 사람으로 보지 않는구나. 권력의 대상, 네. 좌지우지할 수 있는 사람. 약간 뭐 좀 정신적으로도 문제가 좀 있는 것 같고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사실 듭니다. 네. 그리고 문제는 또 뭐냐면 실제로 그렇게 작동했다면 그걸 받아서 작동한 차관도 그렇고 네. 그 차관에 의해서 학폭위원회를 몇 달 뒤에 하고 솜방망이 처벌을 결론을 내린 그 라인에 있는 모든 사람들 네. 야,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다 가담한 거죠, 사실은 선영 거기에. 기자님께서 저번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번 다 깠으면 좋겠습니다. 예, 막 전부 다 까가지고 이 사회의 어느 분야에 어디까지 네. 골마 있는지에 대해 가지고 한번 뒤집어 보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사회의 민낯을 좀 직시할 필요가 있어요. 이게 뭐 김건희 여사라는 한 사람한테 모든 책임을 다 뒤집어 씌우지 마시고 지금 네. 장관님 얘기하신 대로 거기에 뭐 시켜서 했던 뭐가 됐든 거기에 따라서 불법적인 행위를 한 사람들 민낯을 좀 탁 한번 보고 싶습니다. 그래야 이제 우리도 좀 반성을 하고 세상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그리고 사실은 그 비서관이 그만둔 거 아닙니까? 이 건 때문에. 네. 이 건 때문에 그만뒀다라는 거는 문제가 있다라는 걸 인정을 하고 문제화시킬 수 있고 그때라도 또 한번 이 실체들을 밝힐 수 있었는데 결국 지나고 나니까 지금 다 나오는 거잖아요. 맞아요. 이렇게. 그때 당시에는 그 비서관 부인이 그 사건이 터지고 본인의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을 남편과 대통령이 함께 찍은 사진으로 바꾸면서 그게 좀 화제가 됐었죠. 그게 얼마나 대표적으로. 다릅니까? 네. 그러니까 아까 잠깐 시작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보통은 그런 사진 달다가 그런 이야기가 있으면 내리게 돼 네.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게 권력이라는 것을 결국 이게 누리는 뭔가 이게 도구, 수단으로 사용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조금 유전자가 다른 것 같아요. 지금 뭐 우리 장모님 대통령하고 굉장히 가까우신데 뭐 별로 가까운 표 안 내고 사시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확실히 좀 달라요. 그러니까 그쪽 지금 아무래도 보수 쪽 분들은 그런 권력을 좀 이렇게 드러내 보이고 싶고 또 그게 또 먹어준다고 해요. 네. 그렇게 하면. 근데 이쪽 좀 상대적으로 이제 진보적인 그 지금 민주당 계열 이쪽 정치인들은 그렇게 하면 큰일 난다. 그러니까 아주 오래 전부터 이렇게 하면 뭐 내가 뭐 김영삼 대통령이나 내가 이렇게 하면 김대중 대통령한테 욕 먹인다. 근데 이제 노무현 대통령부터는 아주 훨씬 더 심해졌어요. 그래서 이거 내가 저지 잘못하면 내가 저 노사모인데 내가 어디 저 술집 가서 싸움이라도 잘못하면 괜히 내가 노사모라고 했다가 내가 좋아하는 노무현 대통령이 혹시 비난받으면 어떡하나. 직접 노사모한테 들은 얘기예요. 네. 그래서 그렇게까지 하는데.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아직 그 반대쪽 진영에 있는 사람들은 감수성이 거기까지 못하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자, 그리고 김건희 씨 같은 경우는 특검 조사에서 진술을 이제 제대로 안 하고 있다 이런 뉴스들이 나오고 있는데 일부만 답변하고 있다, 대부분은 모른다, 기억 안 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건데 이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서 지난번에 뭐 이제 명태균 씨도 얘기했고 김상민 전 검사를 공천하려고 노력했다 뭐 이런 의혹이 나와 있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부인하면서 본인이 챙기려고 했으면 더 챙길 다른 검사들도 많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것도 굉장히 이제 발언이 논란이 됐는데. 결국 검사들은 내가 챙겨야 될 대상, 내가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었는데 안 했어. 이런 그러니까 어떤 인식이 드러나는 발언이잖아요. 이거는 좀 어떻게 봐야 되나요? 어제 공떡포 쳐봤는데 네. 그 김한 기자님이 여기 김준일 평론가 네. 성채경 기자님한테 검찰 조사 받아봤는지 모르니까 안 받아봤다고 하더라고요. 네. 보면서 참 인생을 가난하고 재미없게 살았다.
자, 가난은 거기 또왜 혹시 보내는 가난이 거예요? 궁금하면 지난주 수요일 방송을 보시면 되는 거고. 저는 검찰 조사를 저는 사회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과정에서 네. 몇 번 받아봤거든요. 어떤가요? 본능적으로 자기를 변호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 말을 하면 네. 어떨까에 대해서 5만 가지 생각이 다 듭니다. 사실은. 죄가 없어도 이것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가지 않을까? 내가 말을 잘못하면 어떻게 될까?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무마하거나 잘 해보려고 하는 이야기들 때문에 나중에 자빠져요. 네. 그래서 진짜 조사받는 선수들은 그 기억이 안 납니다. 이거 내 머리가 안 그렇게 하는 게 나서. 가장 깔끔하고 그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기억이 안 난다는 건 그냥 진실이니까. 그걸 어떻게든 좋게 이야기하거나 뭔가 감정적인 동요 때문에 이야기를 함과 동시에 그게 다 걸려들어요. 이게 저는 김건희 씨 같은 경우는 지금 일단 기본적으로 큰일 났다. 이제 피할 수 없구나라는 생각에 있는 상황에서 진술 거부하면서 그래도 출석을 하는 모습들은 계속해서 보이면서 여론들을 조성하려고 하는데 그 과정에서 그냥 툭 튀어나온 거죠, 사실은. 혹은 더 할 수 있었는데 안 했다 이런 이야기도 한편으로는 자기의 좀 정당성을 이야기하려고 했던 과정인 것 같은데 네. 말하면 말하는 족족 그게 나중에 다 발목을 잡을 겁니다. 네. 그 방식이 참 틀려서 그렇지 이걸 정말 잘하는 윤석열 씨는 조사 안 받잖아요. 나와서 뭐 이야기하면은 그게 다 부메랑이 될 거라는 거 알고 그리고 상대가 어떤 카드를 들고 있는지 전혀 모르잖아요. 네. 조사를 하는 사람이. 그럴 때는 제가 조언을 하게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아예 말을 안 하든지 다 말하든지 둘 중에 하나여야 됩니다. 아예 그러니까 마음 먹고 그냥 내가 다 말하겠다 하면 그냥 말하면 되는데 그렇죠. 뭔 말하고 뭔 숨기겠다 마음 먹으면 말하는 순간 사실은 그때부터 꼬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마디 안 했는데 이렇게 한마디 한마디가 논란이 되는 얘기를 하는 김건희 씨 어떻게 부지불식간의 진실을 얘기해버린 거죠. 결과적으로. 그런 거고 이게 이 검찰 쪽 사정을 아는 분들 얘기는 본래 윤석열 검사가 센 사람은 아니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발탁을 하면서 이미 그때부터 검찰총장보다 더 힘 있는 대통령이 신임하는 뭐 이런 사람이었고 그때부터 검사들하고 친소관계 때문에 검사 인사에도 어느 정도 영향력을 행사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검찰총장이 되고 나서는 뭐 훨씬 더 했고요. 그래서 최근에 뭐 문재인 대통령 재임 기간이 한 5년 되니까 그 사이에 한 4년 동안 거기서 이제 검사들 인사에도 개입을 한 것 같고 나중에 이제 남편이 이제 정치를 하고 대통령이 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공천에 개입을 했다는 거를 사실상 자백한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입증하기는 쉽지는 않을 거예요. 특검의 수사력도 한계가 있고 수사 기간도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이런 걸 보면 그동안 이 윤석열 김건희 부부가 무슨 짓을 했는지 여기서 우리가 이제 단면을 살짝 엿볼 수 있는 거죠. 네. 그 말씀해 주신 김에 지금 특검에서 워낙 많은 것들이 사건들이 막 튀어나오다 보니까 특히 김건희 씨 관련해서는 이게 지금 수사 인력도 너무 부족하고 시사 기간도 부족하다.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이제 특검법을 바꿔가지고 기간도 늘리고 수사 인원도 좀 보충해주고 이럴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이 되고 있거든요. 이거 필요하다고 보세요? 네, 필요는 한데요. 거기 이제 두 가지 다 하는 게 과연 괜찮을지 모르겠어요. 일단 수사 인력이 김건희 특검이 한 200명 정도 됩니다. 내란 특검이 한 250명 되고요. 그다음에 해병대원 특검이 한 100명 정도 돼요. 그런데 이제 이 하다 보니까 16개 혐의인데 막 여기저기 가지치고 그래서 이게 수사팀들이 막 지금 과로로 막 굉장히 힘들어한다고 그래요. 그럴 것 같아요, 진짜. 민주당에서 검토하고 있는 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인력을 좀 더 받을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는 방법. 또 하나는 기한을 연장하는 방법. 지금으로서는 11월 말까지거든요. 170일이기 때문에. 만지작 하고 있는데 이건 정무적인 판단이 좀 필요해요. 이걸 기한을 늘리면 또 이게 의외로 피로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수사 인력을 좀 더 많이 받아가지고 가급적이면 11월 말까지 짧은 시간 안에 끝내고 그때까지 안 되는 건 또 검찰에 넘기면 되거든요. 그런 방식으로 하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 인력 보강이 좀 필요하다. 그렇습니다. 근데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게 시간적이든 인력을 증원해서든 간에 어쨌든 하나도 놓치지 말고 다 한번 파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러니까 어디까지 가 있을지 모르겠거든요. 저는 김건희 백서 하나만 만들면
만들면 권력 남용과 권력에 따른 부작용 일체를 할 수 있는 교과서가 만들어질 것 같아요. 모든 종류의 네. 이제 권력에 대한 게 다 나온다. 참 나라로서는 부끄러운 일이지만 번역해서 외국에 수출도 할 수 있을 겁니다. 권력 남용의 집대성. 그 정도로 너무 상상도 못했던 네. 아주 작은 스크린 골프장 이야기까지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건 물론 나온 지가 좀 됐지만, 네. 야 어떻게 이렇게 디테일하게 숨쉬는 모든 것이 사실은 권력을 통한 남용, 권력을 통한 압박, 네. 말씀하셨던 대로 지금 당장은 인원이 가장 많이 필요할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인원이 좀 예. 필요하다. 네, 두 분 다 동의를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좀 어이없는 뉴스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그 서울 남부지검에서 건진법사 집을 압수수색해서 여러 가지 증거물들을 확보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5만 원권 돈다발이잖아요. 관봉권이라고 불렸던. 예. 근데 거기에 띠지랑 스티커가 붙어 있어서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정보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정보를 가지고 이 출처가 어디인지 이런 것들을 이제 알아낼 수 있는 정보가 담긴 띠지를 잃어버렸다. 근데 이게 띠지가 이게 돈다발이 많으니까 한두 개는 아니었을 것 같은데 그걸 잃어버렸다? 이게 말이 되는가 싶은데 이게 진짜로 실무자의 실수인지 아니면 고의로 누군가가 없앤 건지 그거 좀 궁금하거든요. 이거 어떻게 보고 계세요? 고의로 누군가가 없앤 거죠. 아, 그렇게 봐야 되나요? 네, 검찰 수사관이 바보들이에요? 실무자의 실수라니 무슨 거짓말을 그걸 지금 우리 보고 믿으라는 거예요? 무슨 너무 어이가 소리를 하는 없어가지고. 겁니까? 아니 지금 뭐 윤석열 보고 봐주려고 지금 그 증거 인멸한 거예요. 이건 철저하게 색출해서 책임 규명하죠. 엄하게 물어야 돼요. 이렇게 되면 대한민국 사법 체계가 무너지는 겁니다. 네. 어디 수사기관에서 증거를 없애버려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어이가 저희한테 화를 내는 거 마치 없앤 본인인 것 같아요. 전 그러니까 본인인 제가 것 그때 어디 있었지? 근데 저는 사무장님 기자님 말씀대로 네. 야 한편으로는 실수이기를 바라는 마음이 한편으로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야 이게 실수라면 아니, 의도를 하는 거는 나쁜 놈이지만 능력은 있는데 네. 이게 실수라면 이 또한 참 얼척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게요. 그러니까 저는 의도가 됐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이 건이 가장 저는 대한민국 사회에 미칠 긍정적인 영향은 네. 검찰개혁에 대한 여러 가지 그 논란들에 대해서 네. 당위성을 더 크게 부여할 수 있는 가장 큰 근거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역사의 많은 일들이 아주 우연으로 보이는 하나의 계기 때문에 확 앞으로 나가잖아요. 그래서 네. 저는 이걸 보면서 이런데 무슨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정성호 장관께서 이 문제를 실타래로 시작해가지고 그냥 몸통을 그냥 한번 엎어봤으면 좋겠다. 네. 거기에 외람된 이야기지만 장관직을 한번 걸어보고 검찰개혁이라는 부분들에 한번 올인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오늘 정청래 민주당 대표도 검찰이 스스로가 해체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뭐 사실은 이 띠지가 없어진 것도 없어진 거지만 없어진 다음에 제대로 된 뭐 조사도 안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법무부 장관이 이제 특별 감찰을 지시했다라는 건데 그런 것들도 그 과정도 좀 다 밝혀져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지금 민주당에서 서울구치소 CCTV 영상 공개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체포영장 거부하면서 집행 거부하면서 이제 뭐 속옷 투쟁이나니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왔는데 이거를 이제 법사위 차원에서 영상을 받아가지고 이제 국민들한테 공개한다라는 이제 얘기가 나왔는데 사실 이제 공개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안 하는 게 맞는지 어떻게 보세요? 공개하는 게 뭐 윤석열 씨의 인권 침해 뭐 이런 이야기 하지만 공개하는 건 네. 제가 볼 때는 국민에 대한 인권 침해입니다. 저는 저도 사실 안 보고 싶긴 그 합니다. 생각만으로도 네, 그, 상상만으로도 그러니까 싫잖아요. 그 행위를 했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자존감의 상처를 대한민국 국민들이 얼마나 많이 받고 있습니까? 그리고 네. 뭐 이미 그게 팩트인 거고 이미 알 사람은 다 알고 검증이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윤석열 개인을 망신을 주느냐 안 주느냐 네. 더 감정적으로 우리가 흥분하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본질적인 위법 사항에 대해서 온당하게 처벌을 하느냐의 문제지 않습니까? 네. 이 공개가 그 처벌에 결정적이지 않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 부끄럽게 저희 스스로를 만들 필요는 없다라고 네. 생각합니다. 굳이 공개할 필요는 없다. 예, 이 국가 신인도 왜 영향을 나쁘게 줄 겁니다. 그래서 네.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안 하는 게 좋다. 네, 저도 뭐 별로 보고 싶지는 않네요. 네. 자, 그리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도 지금 계속 특검 조사를 받고 있는데
이게 본인은 이제 비상계엄을 막으려고 노력했다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정황이나 아니면 CCTV라든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과연 실제로 막으려고만 했던 것이겠느냐. 그리고 국무회의를 소집하자라고 얘기한 것 자체가 이제 본인은 비상계엄을 막기 위해서 국무회의를 소집하자라고 얘기를 했다고 주장을 하지만 사실은 그게 아닐 수도 있다라는 이제 의심을 하면서 특검에서 한덕수 총리를 이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조사나 아니면 뭐 증거에 따라서 한덕수 전 총리가 내란에 적극적으로 가담, 뭐 방조 또는 가담한 혐의가 입증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나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특검에서 수사하는 내용은 네. 중요 임무 종사자 가능성이 있다 해서 지금 피의자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철저히 규명을 해야 돼요. 근데 이게 쉽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이 인격, 그 다중인격이라고 혹시 아시나요? 다중인격이에요. 네. 그러니까 본인이 어떤 하나의 행위를 하면서도 이 A 인격과 B 인격이 동시에 이렇게 네. 작동을 하는. 그래서 이게 저도 이제 상상을 많이 해봤는데 계엄날 밤에 본인이 이렇게 하면서 요거는 혹시 이 비상계엄이 성공했을 경우에 내가 뭔가 역할을 한 걸로 남기는 동시에 혹시 실패했을 경우에 나는 이거 안 하려고 했다라고 나중에 네. 방어를 하려고 이 두 가지에 다 들어맞는 언행을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굉장히 머리가 좋으신 분이고요. 네. 그 수재들이 들어가는 경기고등학교 나오시고 오랜만에 다시 왔네요. 오랜만에 왔네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를테면 당장 뭐 막 구속시켜야 된다 이런 의견도 있는데 그 쉽지 않을 거예요. 네. 입증이. 그래서 이제 본인은 나는 비상계엄을 어떻게든 선포 못하게 하려고 했다라고. 그래서 이게 법률적으로 유죄를 끌어내기 쉽지 않은데 저는 기소해서 재판 가는 거는 100%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이건 그 법원에서만 따져봐야 됩니다. 근데 지금 당장 이걸 잡아내는다? 글쎄요. 이런 다중인격자 내지 기회주의자를 구속을 시킨다? 오히려 약간 영웅으로 만들어줄 위험도 좀 있어요. 저는 네. 그럴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기소해서 재판에 붙이면 됩니다. 아하. 되게 무섭네요. 이런 상황 저런 상황 다 감안해가지고 행동을 한다. 굉장히 머리가 좋으신 네. 분이에요. 원래 고위공직자하고 김앤장하고 그 두 가지 인격이 왔다 갔다 하면서 실제로 회전문 인사 왔다 갔다 했던 분이에요. 그냥 정한영 기자님 부럽습니다. 왜요? 저는 그 웬만한 이야기해도 욕하는 것 같잖아요. 근데 정한영 기자님은 저렇게 센 이야기를 하는데도 아주 분석적으로 듣게 다중인격이야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도 그걸 귀 기울여 듣게 돼요. 저는 소극적 가담, 적극적 실행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극적 가담, 적극적 실행. 정말 안 좋은 전형인데 아주 부정적일 때 공무원들에게 영혼 없는 행동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계엄이나 이런 걸 도모할 만큼의 저는 간이 안 되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워낙 결정된 사항을 따르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수십 년간 몸에 체화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도모하거나 시작하지는 않았어도 네. 그 바퀴가 돌기 시작하면 누구보다도 이 부분이 잘 온전히 굴러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네.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구속돼서 처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네. 저는 거기에 더해서 이게 법적으로는 엄밀하게 그렇게 되지 않겠지만 그런 한덕수 씨를 대선 후보로 만들려고 본인이야 본인 때문에 그렇게 했겠지만 갈아 끼우려고 했던 국민의힘 지도부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내용을 다 알고 했던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끌려다닌 거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한 피의자에게 소명할 수 있는 기회, 회피해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사실은 네. 정치적으로 주려고 했었던 거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한동수 씨가 지금 대선 후보로서 대선을 뛰었다고 생각하면 지금
이 건드리기가 간단하지 않은 상황으로 왔을 거라고요, 지금 분명히.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정치적 책임까지 이 부분을 확대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만약에 이제 그럴 일은 없었겠지만 한덕수 전 총리가 대선 후보가 되고 실제로 대통령이 됐다라고 하면 이 사실은 내란 피해자로서의 어떤 거에 다 사라지고 그냥 되는 거잖아요. 굉장히 끔찍한 그런 상황까지 몰고 가려고 했었다. 국민의힘이 그런 점에 좀 주목해봐야 된다 이런 말씀이셨어요. 그런 면도 있는데 그 당시 이제 국민의힘 지도부한테 들은 얘기는 그렇게 머릿속이 복잡하지는 않았다고 그래요, 그래요? 자기들이. 네. 그러니까 여론조사에서 김문수보다 한덕수가 좀 더 좋게 나오더라. 그래서 바꿔보려다 실패했다. 아, 이렇게 단순하게. 설명합니다. 굉장히 단순하네요. 굉장히 단순하죠. 두 줄도 아니에요. 한 줄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게 이제 이 한덕수 전 총리가 그 당시에 왜 그렇게 처신했을까? 그때 헌법재판소 과정에서도 다 드러나지는 않았었거든요. 네. 최근에 좀 새로 밝혀지는 게 있고, 특검이 그래서, 이거는 뭐 구속영장 청구든, 기소든 우리가 한번 해보겠다라고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 법률적으로 이 증거를 찾아서 입증하기가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걸 여기, 뭐 이분 잡아놨는데 너무 공력을 들이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좀 있어요. 알겠습니다. 또 중요한 일이 더 많기 때문에 네, 굳이 이분에게까지 이렇게 에너지를 많이 쓰지는 말자. 의외로 고맙게 생각할 수 있겠는데요. 상하윤 기자님 이야기를 듣고. 아, 감사합니다. 저에게 관심을 집중시켜주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근데 계속 머리가 좋다 이야기하시는데 그러니까 다른 쪽으로 모르겠는데 이게 정치 영역을 제가 보니까 정치적으로 가장 머리가 좋은 건 가장 단순하고 보편적인 진리들을 선택해 나가는 거더라고요. 맞습니다. 근데 한덕수 총리는 가장 복잡하고 많은 수를 계산을 해버리는 것 때문에 지금 망해버린 거지 않습니까? IQ가 높으면 그렇게 그때 그냥 오히려 그냥 탁 털어놔 버리고 공직의 마무리를 대한민국을 위해서 하겠다라는 하나의 결심만 했으면 네. 지금 사실 저는 되게 국민들에게 이 존경을 받을 수 있는 마무리가 됐을 건데 저는 지금이라도 사실 좀 털어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뭐 지금 다 뛰어내리고 있는 판이잖아요. 그러니까 혼자 그렇게 욕을 들을 것도 아니거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판이 이미 넘어졌구나. 그러면 내가 버틴다고 되지 않겠다. 있는 대로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벌 받을 거 벌 받자. 네. 피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단순하고 똑똑한 결정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랬으면 좋겠네요. 윤석열 전 대통령한테 불리한 결정적인 진술을 지금부터 시작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가요? 그렇습니다. 그래야 본인도 특검하고 어느 정도 플리바게닝도 가능하고. 안 그래도 특검 분위기가 오늘 살짝 바뀐 게 보도를 봤더니 뭐 구속영장 청구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는 톤에서 지금 말씀을 아주 잘하고 계신다. 구속영장 청구 고민해 보겠다. 뭐 약간 이런 식으로 약간 톤이 또 빠져나갑니까? 그게 이제 예상됐던 한덕수 전 총리의 스타일이고요. 특검도 그걸 모를 리가 없거든요. 맞습니다. 네. 평생 수사만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의외로 굳이 한덕수 전 총리를 구속 안 시키더라도 이제 윤석열, 김건희 이쪽에 굉장히 중요한 증언들을 이쪽에서 확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좀 그래줬으면 좋겠네요, 실제로. 검증된 상품을 인터넷 최저가보다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는 마켓타니 쇼핑몰에서 경북 경산의 이노센스 신비 복숭아와 옐로드림 망고 복숭아를 준비했습니다. 이노센스 복숭아는 맛보신 분이 거의 없는 신품종 복숭아로 겉은 천도 복숭아지만 속은 백도 복숭아와 유사합니다. 산미 없이 달콤하고 사과처럼 아삭합니다. 옐로드림 망고 복숭아는 천도 복숭아에 망고를 더한 신품종이고요. 품절 대란이 발생할 정도의 인기 상품입니다. 당도 높은 복숭아를 찾는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여름철 보양식 위너를 주문 후에 바로 잡아 보내드리는데요. 400g 25,000원 무료 배송입니다. 살코기 외에 껍질과 불에까지 골고루 담아 완벽 포장으로 보내드립니다. 주문 방법은 유튜브 화면 좌측 하단을 클릭하시거나 포털에서 마켓하니를 검색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윤석열 정부에서 어이없는 그 노예 계약을 했다. 이 뉴스가 나오면서 어제 지금 국민들이 분노를 하고 있는데 이 체코 신규 원자력 발전소 건설 사업을 따내는 과정에서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전력공사가 미국 기업인 웨스팅하우스와 계약을 했는데 이게 좀 말이 안 됩니다. 50년 동안 원전 한 기당 1조 원 이상을 기술 사용료 등등의 명목으로 지급을 하기로 했다. 이 50년입니다. 무려. 그리고 뭐 어떤 나라는 신규 원전을 수주할 수 없고 어떤 나라는 뭐 어떻게 하고 이 조건들이 굉장히 여러 개 달려 있는데
이게 노예 계약 아니냐. 그리고 윤석열 정부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기의 이제 체코 원전 수주 성과를 내기 위해서 무리하게 이런 계약을 체결한 거 아니냐. 이런 이제 비판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되나요? 그런 측면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을 욕하기 전에 네. 미국이 본래 좀 이렇게 깡패입니다. 네. 이렇게 후진국 등쳐먹고 사는 나라고요. 이 아주 악명이 높아요. 이 웨스팅하우스는 그래요. 우리나라하고 후진국. 수십 년 우리 옛날 후진국 때부터 상대적. 지금은 선진국이지만 혹시 댓글 달릴까봐 제가. 옛날 후진국 때부터 많이 등쳐먹던 그런 아주 악덕 기업이고요. 또 네. 미국의 군산복합체라는 게 또 대충 그래요. 원전 관련 산업체들이. 그래서 근데 이제 이건 약간 좀 조심해야 되는 게 네. 이거는 어쨌든 이 정책적으로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뭐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안 되거나 감사원에서 감사를 하는 건 좀 신중해야 돼요. 이건 어쨌든 애초에 정책 감사는 하지 않겠다 이렇게 또 밝히기도 그렇습니다. 했죠. 이재명 대통령도 이미 말을 그렇게 했고요. 그래서 이게 누가 봐도 명백한 불법이다. 이렇게 되면 쳐들어가야 되지만 네. 그렇지 않으면 사실은 이 정치적인 책임을 묻고 진상 규명을 해서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 이렇게 해서 미국하고 관계 외교적으로 뭐 항의를 한다거나 계약을 뭐 다시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 거지. 네. 이제 여기에다가 너무 이 방점을 두고 막 수사까지 한다 이렇게 되면 어떤 오해를 좀 받을 수 있냐면 네. 이게 이재명 정부가 그러면 문재인 정부 때의 뭐 탈원전 기조로 다시 가기 위해서 또 윤석열 정부에 뭐 했던 거를 전부 다 부정하는 거 아니냐. 이럴 수도 약간 불필요한 오해를 받을 위험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책산에 대한 뭐 수사나 감사는 조금 신중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근데 이제 규모가 너무 크니까. 대통령실의 스탠스가 저는 딱 맞았다고 생각하는데 강훈식 네. 비서실장이 대변인을 통해서 이야기했던 게 법과 규정에 근거하고 있는지 원칙과 절차가 준수됐는지 네. 이게 사실은 핵심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당연히 50년 그다음에 뭐 거의 뭐 1조 2천억 정도를 이게 한 번 할 때마다 뺏기고 네. 들어갈 수 있는 데가 제한되고 그것만으로는 분명히 대단히 불리했을 것 같고 저는 더 공교로운 게 체코 원전 발표했을 때 그 한 달 전에 대왕고래 프로젝트를 발표했었거든요. 네, 그랬었죠. 총선 끝나고 분리할 때 네. 뭔가 이게 정치적인 성과, 정책적인 성과를 가지고 그걸 한번 돌파해 보려고 했었던 거지 않습니까? 네. 대왕고래는 새우도 아닌 걸로 이게 거의 나온 거잖아요. 네. 지금 그래서 이걸 좀 무리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는 전체 사업에 비해서 이게 실제로 어떠냐. 전체 20몇 조 사업이? 중에 자, 이걸 다 뺐을 때 그러니까 뺏기는 게 1조니까 엄청나게 커 보이는데 네. 결국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실질적인 수익이 얼마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다른 측면도 일단 팩트로는 전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이거 찾으니까 너무 일방적인 주장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일반 상식적으로 좀 과하다라는 생각은 사실은 들기 때문에. 네. 근데 그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마 정권의 좀 과한 의혹 혹은 그런 과정에서 불법이나 부정이 있거나 아니면은 당연한 보고 체계를 건너뛰었거나 이런 문제가 있으면 그건 분명히 따져야죠. 네. 근데 조금 감정적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 사실은 좀 들더라고요. 네. 가난한 사람 입장에서 제가 너무 흥분했나 봅니다. 1조라는 이 단위가 제가 생각할 수 있는 단위가 아니어가지고. 이렇게 잘 받아들이면 언젠가 성공할 겁니다. 명품도 하나.